예리한 잉글리시 회화에서 헷갈리는 문법을 쉽게 설명드리는 헷갈 문법의 조쌤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일반 동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일반 동사의 현재형까지 봤었는데 오늘은 일반 동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일반 동사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간단한 복습을 좀 먼저 진행하고 넘어갈게요. 일반 동사는 주어에 등장하는 사람 혹은 사물의 동작, 상태, 소유 등을 나타내는 동사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단어들이 일반 동사였습니다. 엄청 다양한 일반 동사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에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다양한 의미들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제인 문장에서 사용할 때에는 주어에 누가 등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3인칭 단수형 he, she, it이 등장하면 동사에 s 또는 es를 붙여주는 규칙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법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강의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s를 추가하는 규칙에 대한 강의가 나와 있으니까 다시 복습해 보시고 많이 반복 연습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할 내용입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규칙형과 불규칙형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칙형부터 볼 건데 일반 동사 과거형에서 규칙형은 현재형이랑은 다르게 주어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지를 않아요. 그냥 yesterday, last week, last month 같은 과거의 표현, 과거 특정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문장이라면 여러분들은 동사에 ed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단어에다가 ed를 그냥 간단하게 딱 붙여만 준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저희가 명사랑 동사에 s를 추가하는 문법을 공부했었어요. 그 문법이랑 유사한 규칙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동사는 ed를 추가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walk는 walked라고 형태가 변합니다. 발음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walked 드 발음으로 끝내시면은 영어를 잘 못하는 발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K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크하고 드를 합해서 walked 트 발음이 끝나게끔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참고로 맨 끝에 있는 알파벳이 T 혹은 D로 끝나는 단어일 때 ed를 추가하시면 ed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want, wanted 그래서 ed 발음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로 끝나는 동사는 e가 중복되지 않도록 d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발음은 loved 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드 발음이 들어갈 거예요. loved. 그리고 자음하고 y로 끝나는 동사는 y를 i로 바꾸고 ed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명사에다가 s 붙일 때, 동사에다가 s 붙일 때랑 규칙이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 플러스 y일 때에는 마찬가지로 y를 냅두고 ed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모음, 단자음.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알파벳 3개가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 단어일 때에는 마지막 철자 하나만 추가해 주시고 ed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이해하시고 발음 연습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과거형 불규칙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동사의 과거형을 공부하실 때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불규칙 형태일 거예요. 다 외워야 되고 또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영어를 좀 공부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시 들여다보기 싫고 항상 우리들을 괴롭혔던 부분일 거예요. 항상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는 효과가 좋지 않아요. 단순 암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머릿속에 저장되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고 매번 영어를 사용하실 때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헷갈리는 문법을 쉽게 설명하는 강의를 듣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불규칙 속의 규칙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게 약간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 안에는 규칙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몇 가지 규칙들을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불규칙 과거형을 공부하실 때 이 형태 변화하는 패턴을 A, B, B, A, B, C, A, A, A 형태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동사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과거 분사 시제 이렇게 3단 변화를 하는데 과거랑 과거 분사가 같으면 A, B, B 현재, 과거, 과거 분사 모두 다르면 A, B, C 그리고 현재랑 과거랑 과거 분사 모든 시제가 같은 단어면 A, A, A 형태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과거분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과거분사라고 하는 건 동사의 시제 혹은 태를 나타낼 때 활용되는 한 단어의 형태입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다음에 문법들을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과거분사에 대한 설명은 추후 강의를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ABB 형태부터 규칙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가지고 온 패턴은 맨 끝이 t로 끝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build, built, bend, bent, send는 sent, spend는 spent, lend, lent. 이렇게 마지막 철자가 다 t로 끝나는 규칙을 가진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규칙 단어를 암기하실 때 이렇게 비슷한 형태를 가진 동사들을 모아서 카테고리 정리해서 외우시면 머릿속에 편하게 기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패턴은 ought로 변하는 동사들입니다. 이런 동사들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서 얘네들도 모아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bring, brought, brought, buy, bought, bought, catch, caught, caught, fight, fought, fought, seek, sought, sought. 그리고 여기서 두 개만 좀 더 추가하자면 think, thought, thought, teach, taught, taught. 이렇게 두 단어를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음하실 때 이 GH가 굉장히 거슬리실 수 있는데 영어가 특이한 게 GH가 묵음입니다. 발음이 안 되니까 없다 생각하시고 발음 연습해 주시면 훨씬 더 쉽게 발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ABC 형태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단어들의 가운데 모음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I 발음인데 과거는 에, 과거분사는 발음으로 변하는 동사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begin, began, begun, drink, drank, drunk, ring, rang, rung, swim, swam, swum, sing, sang, sung. 이렇게 형태 변화가 5가지가 다 동일하게 A로 바뀌고 U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발음하는 패턴도 똑같으니까 외우시기 편할 겁니다. 두 번째 패턴은 I, O, EN 형태인데요. 발음은 E, O, 맨 끝에 은 발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보시면 choose는 조금 예외가 되겠죠. choose, chose, chosen, drive, drove, driven, ride, rode, ridden, rise, rose, risen, write, wrote, written. 이렇게 변형의 규칙을 가지면서 변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세 번째 패턴은 O, U, on 패턴입니다. 그래서 blow, blew, blown, grow, grew, grown, know, knew, known, throw, threw, thrown 으로 O 발음이었던 게 U 발음으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own 발음으로 바뀌는 동일한 패턴이 다 적용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렇게 동사의 변화 패턴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하셔서 외우시면 훨씬 더 머릿속에 암기가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겠죠. 마지막 AAA 변화는 단어들이 어떤 종류들이 들어가 있는지만 외우시면 돼요. 어차피 cut, let 형태들은 다 똑같으니까 어떤 단어가 AAA 형인지 외우시면 돼요. 보시면 cut, let, spread, hurt, coast 이렇게 5가지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조금 더 많아요. 근데 5가지만 일단은 자주 사용하는 걸로 다 가져왔고요. spread라는 단어는 특히나 많은 분들이 AAA 형태로 변한다는 걸 모르고 spreaded라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spread라는 단어도 잘 기억하셔서 형태 변하지 않는다. 알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동사의 여러 가지 변화 패턴들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가지고 온 동사들만 하더라도 되게 많다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절반도 못 넣었어요. 절반도 못 넣었는데 좌절하지 마시고 다양한 규칙들이 조금 더 있는데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예시들처럼 여러분들도 불규칙 동사들을 쫙 뽑아서 카테고리별 정돈해보는 과정만 하더라도 외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반복 연습만 조금 더 한다면 훨씬 더 영어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동사의 과거형 패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We live in New York in 2024. 자, live란 단어는 규칙형이었나요? 불규칙형이었나요? 규칙형이었죠. 근데 맨 끝에 E로 끝나니까 D 하나만 추가해주면 과거형 변화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 They stopped playing soccer when it started raining. 이렇게 나와 있죠. 자, stop이라는 동사 규칙형이었고요. 맨 끝에 자음 보니까 TOP,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P 하나 더 추가해서 ED를 붙여야 맞는 형태가 될 겁니다. P 하나 더 추가하시는 부분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3번. He drove a nice red truck 5 years ago. 자, 5 years ago 과거형이네요. drive 규칙형이었나요? 불규칙형이었나요? drived 맞나요? 아니죠. drive는 불규칙이라서 drove로 변형이 됩니다. 다음 4번 문제. She chose a red dress for the party last night. 자, choose도 불규칙형이었고요. choose는 chose라고 변형이 됩니다. 저희가 외웠던 패턴들 안에 있던 단어들만 제가 지금 연습 문제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자, 5번.
The flu spread a lot last month. 자, spread는 규칙형일까요? 불규칙형일까요? 기억하실 분들, 강의 지금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정답은 바로 spread였죠.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불규칙 과거형을 사용하실 때 조어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동사가 규칙형이었나 불규칙형이었나 그거 먼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규칙이면 어떤 형태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별로 잘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금방 익숙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일반 동사의 규칙형은 ed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철자에 따라서 ed가 붙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죠? 과거형 불규칙 동사들은 단순 암기를 하시려 하면 시간 오래 걸리고 잘 기억에 안 남으십니다. 패턴 먼저 이해하고 분류하고 정리해서 외우시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동사에 대한 강의가 끝났습니다. 비동사랑 일반 동사 두 동사를 3번의 강의에 걸쳐서 끝을 냈어요. 동사가 문장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이기 때문에 동사의 활용 혹은 형태나 발음은 반드시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3강으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수월한 회화를 하시기 위해서 동사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동사 파트의 마지막 조동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도 쉽게 배우는 헷갈 문법. 오늘 배운 거 한 번만 더 반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